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시가 서울의 새로운 명소 20곳을 추천하는 이른바 잘생긴 서울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새로 개방된 덕수궁 돌담길과 마포문화 비축기지, 여의도 지하 비밀 벙커 등 가을에 즐기기 좋은 곳들이 나열돼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면 반대로 과연 못생긴 지도는 뭘까? 숨기고 싶어하는 지도는 뭘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9월 11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 주변에 쓰레기집 화장과 상가 에어컨 실외기가 위치해 아이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고양시 요진개발 특혜 의혹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한 시민운동가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잠실 5단지가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이 가능해진 가운데 은마와 현대아파트는 초고층이 힘들 거란 분석입니다. 등교 시간 30분 동안 학교 앞 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송파구에 도입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단지에도 구립 어린이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 부가현동의 한 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자녀들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주변에 이 쓰레기 집화장과 상가의 실외기까지 있어서라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서대문구 부가현동의 한 구립 어린이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오 기자가 나가 있는 구립 어린이집 주변 시설을 놓고 이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 주변 환경 문제라고요. 네, 먼저 한쪽을 둘러보시면 아파트 주민들이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두는 쓰레기 집화장이 보이실 겁니다. 네. 하지만 어린이집을 가려면 이곳 쓰레기 집화장 옆 통로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예.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에 여름에는 악취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폐 쓰레기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아이들이 이거를 혹시라도 잘못 만지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학부모들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예.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고 또 실외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다른 곳에 어린이집을 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죠? 네, 먼저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은 총 3군데입니다.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 앞 어린이집은 조합 내 부지에 뒤늦게 추가로 건설이 된 건데요. 예. 조합이 먼저 부지를 선정하고 건설을 했기 때문에 구가 나중에 위탁 운영을 맡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쓰레기 집화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해도 현재 부지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외기의 경우에는 이곳을 보시면 어린이집 뒤편에 실외기가 설치됐습니다. 이곳 실외기는 마트에서 사용하는 냉동고 실외기이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가동이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 바로 옆으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현재 창문과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예.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뜨겁고 또 배기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대책은 없는 겁니까? 지금 화면으로 봐도 좀 소음이 조금 느껴지고 조금 규모도 생각보다 크거든요. 서대문구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 서대문구 의회 구정질문에서도 어린이집과 쓰레기 집화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어린이집 앞에 쓰레기 집화장이 있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서대문구 예. 구립 유치원 앞쪽에 쓰레기 집화장의 차단벽을 세워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곳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집화장은 어린이집과 모두 다 멀리 떨어져 있고요. 예. 다 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곳 쓰레기 집화장만 오픈된 상태로 개방되어 있는 겁니다. 예. 또 실외기의 경우에는 상가 측과 조합과 협의를 해서 배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 부가현동의 구립 어린이집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구가 내놓은 이런 대책 마련들이 과연 이 실질적인 대안이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고양시 요진개발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운동가가
고향 시민의 재산을 찾아오겠다며 단식에 돌입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어느새 단식 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봅니다. 이상범 기자. 네,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밤새 비도 내렸는데 먼저 현장 분위기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단식 장소는 일산문화공원에 설치된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다행히 지붕이 있어서 비와 이슬은 피할 수 있지만 새벽녘 추위와 찬바람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막을 설치하라고 했지만 불법이라는 고양시의 경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숙 단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는 피켓과 현수막이 걸려 있고 요진개발 대표를 구속 수사하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이 건강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무기한 단식 투쟁은 지난 5일부터 시작해 오늘로 7일째입니다. 네. 물과 소금만으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건강상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단식 투쟁 7일째입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좀 없는지 지금 상태 어떠십니까? 배고프고 추워서 견디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이 고통, 이 힘든 시기를 이겨가며 단식에 매진하겠습니다. 네, 당초에 요진개발 대표가 구속 수사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예, 지금 많은 시민들의 그 성화 격려에 힘입어서 요진 대표 구속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단식 저항을 요진 대표 구속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고초룡 본부장의 나이는 올해로 64세입니다. 예. 곁에는 고 본부장의 부인이 함께 자리를 지키고 지지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단식이 장기화될 경우 탈진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 파행을 거듭했던 고양시회 요진 관련 특위 구성은 지금 어디까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고양시의 여야 합의로 특위 구성만 합의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구성 인원, 위원장 선출 등은 오류무 중이라 반쪽 합의 수준입니다. 예. 오늘 수요일 임시회 본회의 때 최종 합의 내용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원만한 합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범 기자였습니다. 글쎄요, 이 고양시회 특위 구성도 더딘 걸음인데 이 단식으로 인해 건강 해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고양시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송파구 잠실 5단지 재건축 계획안을 사실상 통과시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최초의 초고층 재건축 승인입니다. 최고 35층을 마지노선으로 제한하고 있는 서울시가 잠실 5단지 건을 이례적으로 승인했던 이유를 살펴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잠실 5단지가 최고 50층 초고층 재건축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잠실이 광역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발표했는데 잠실을 비롯해 가산과 마곡, 상암, 용산, 청량리, 창동 등 7개 지역을 광역 중심지로 지정한 겁니다. 광역 중심지란 거점 생활권으로 도심으로 진입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업무와 상업, 문화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자꾸 육성을 시켜야 사람들이 자꾸 도심으로 안 들어오고 그 동네 근처의 중심지에서 어떤 이동 간격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잠실 5단지 재건축 조합은 잠실이 광역 중심인 점을 활용했습니다. 재건축 부지를 둘로 나누고 역세권 인근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뒤 초고층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잠실역과 맞닿아 있는데요. 이곳에 주상복합 아파트 3개 동을 비롯해 총 4개 동이 50층으로 계획돼 있는 겁니다.
다만 광역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호텔과 컨벤션, 업무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넣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잠실 5단지 이외 대치동 음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초고층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지가 광역 중심지에 있지 않아 종상향을 통한 초고층 재건축이 어려울 거란 설명입니다. 대치 음마와 압구정 현대는 주거 지역에 해당이 돼 잠실 주공 5단지처럼 용도 변경을 통해 층수를 높일 수 없는 곳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49층으로 재건축 계획안을 냈던 음마아파트 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노원구 진접선 연장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사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참다 못한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군데군데 갈라진 벽, 집을 지지하는 축대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숙하게 벌어져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양지마을에 있는 한 주택의 모습입니다. 이 일대 근처에서는 4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공사를 하면서 이뤄지는 발파 작업 때문에 집에 균열이 가고 있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도 수차례. 공사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 지역 주민들이 물리적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빌라가 흔들려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하더만 지금은 4번, 5번까지예요. 불을 뚫어갖고 두두두두두 해갖고 막 자체도 흔들리지만 시끄럽고 잠을 못 자요, 잠을. 주민들은 발파 공사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 보상과 더불어 소음,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관계 당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정신적인 피해 보상. 우리 피해 보상하고 난 뒤에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공사를 주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은 주민들과 협의해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민관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피해 보상에 대한 조사를 새로 실시를 하고 보상 방안을 이제 협의를 해 나간다. 사람과 이제 주민 대표단과의 대화를 진행해 나간다. 노원구 상계동이 속한 진접선 구간의 공사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주민과 공단, 공사 관계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진접선 발파 공사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 등굣길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늘 걱정이기 마련입니다. 송파구가 등교 시간 동안 학교 앞 차로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하나둘씩 학교를 향합니다. 8시 20분이 되자 학교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들어섭니다. 학교 앞 등굣길이 30분 동안 차 없는 거리로 변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차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차들이 많이 다녀서 아이들이 허둥지둥 가는데 굉장히 위험했는데 지금은 차량 통제 제한으로 보다 더 안심하고 학생들이 등교를 할 수 있어서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송파구는 현재 3개의 초등학교 앞 차로에 아이들의 등교가 가장 많은 8시 20분부터 8시 50분까지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학부모와 아이들의 반응이 좋아 시범 운영 이후 구역을 더욱 늘려갈 계획입니다. 자, 지금 여기 막히셔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 갖고 충분히 불편을 감수할 수 있고요. 이런 행사는 너무나 건장하고 싶은 행사입니다. 해마다 어린이 사망 사고가 많은데요. 그중에서 교통사고가 44%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이 굉장히 불편하실 때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출근하는 차량이 많아 늘 불안했던 아이들의 등굣길. 구의 작은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배려로 아이들은 안심하고 배움터로 향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우리 주변에 개발에 밀려 소실돼가는 유적들이 많습니다. 동구릉 인근의 중랑구 양원리에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유적들이 많은데요. 최근 이 일대 개발이 진행되면서 문화유적 소실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망우동 일대 양원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3,200세대의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이곳 양원리에서 600년 넘게 자리해온 동래정시 집성촌이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인근의 양원리 우물입니다. 조선 태조가 마셨다고 전해지면서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관리 보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이 경전철 차량기지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아예 자취를 감출 위기마저 감돕니다. 최근 열린 중랑구의회 구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문화유적에 대한 보존 대책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중랑에도 우리 조상들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역사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역시 문화유적 보존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존과 복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원리 우물터의 역사성과 600년 동해정시 집성촌의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형에 가까운 모형으로 우물과 우물터 복원,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발 논리와 무관심 속에 사라질 위기에 놓인 역사 문화유적. 개발의 불가피한 측면을 무시하지 못하더라도 보존과 복원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동대문이라고 불리는 흥인지문, 과거 동쪽으로 향하는 왕의 행렬이 드나들었던 문입니다. 한양도성박물관이 흥인지문을 재조명하기 위한 전시를 열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영조의 관을 태운 대여 뒤로 수천 명의 궁녀와 내시들이 뒤를 따릅니다. 1776년 영조의 국장을 치르기 위한 발인 행렬입니다. 영조의 관을 실은 대여는 도성 밖을 나가기 위해 흥인지문을 지납니다. 대여를 인 여사꾼은 190여 명. 이 과정에서 흥인지문의 높이가 낮아 문지방 돌을 빼냈다가 발인 후 다시 메우기도 했습니다. 한양도성박물관이 흥인지문, 왕을 배웅하다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왕이 드나들었던 한양도성의 동쪽 대문, 흥인지문을 소개하는 전시회입니다. 전시는 영조의 국장을 다룬 왕의 마지막 길과 고종이 선왕의 능행을 참배했던 능행, 선왕의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의 관을 실은 대여가 능소를 향하던 국장 행렬과 선왕의 능에 참배하러 가는 능행 행렬을 통해 당시 흥인지문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9세기 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외국인의 기행문을 통해 왕의 행렬을 준비하기 위해 정비된 도로와 구경 나온 백성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흥인지문을 드나든 사람들은 어떻게 드나들었을까에 중심을 뒀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조선시대 하면은 왕이 제일 최고 권력자였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그런 왕이 흥인지문을 드나들었던 모습은 어땠을까? 세월이 지나도 우두커니 제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흥인지문. 그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는 12월 17일까지 한양도성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아입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입니다. 리그전이 벌써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토너먼트 진출팀 확정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선수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지난 주말에 열린 경기로 조별 순위에 변동이 있었을지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A조에서는 효재가 3연승을 하면서 조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공동 선두였던 영일초는 효재 초등학교에 패하면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강남은 2연승을 거두면서 순위를 유지했고요. 조 하위권을 기록한 남정초는 3연패에 빠졌습니다. 다음은 B조 소식입니다. 청구가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조 1위에 올랐고요. 선두였던 사당이 역삼초한테 콜드게임 패를 당하면서 조 2위로 밀려났습니다. 대회 4회 우승을 노리는 배구는 조 2위에 머물고 있고요. 역삼초가 사당의 무패 행진을 끊으면서 중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1승도 하지 못한 학동초등학교는 조 4위를 기록했습니다. C조 순위 살펴봅니다. 가동이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면서 조 1위에 나섰고요.
공동선두였던 길동초와 둔촌초는 각각 1패를 맛보면서 방배초등학교와 함께 조 2위에 자리했습니다. 도심과 도곡초등학교는 나란히 3연패에 빠지면서 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 D조 경기입니다. 갈산이 2연승을 거두면서 조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공동선두였던 인원초가 1패를 맛보면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고명과 수유초등학교는 각각 1패를 안으면서 조 3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경기 일정 살펴봅니다. A조와 D조의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D조 첫 경기에서는 중위권인 봉천과 승리의 목이 마른 고명초의 대결이 진행됩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조 상위권 대 하위권의 대결이죠. 3연승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갈산과 수유초의 대결이 열립니다. A조 첫 경기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강남초와 중대초등학교가 맞붙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3연패에 빠진 남정과 영일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열띤 응원전 함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가자! 2번부터 가자! 가자! 2번부터 가자! 유튜브가 잘하는 게 있지! 혼자 사는 가구, 20평 이하, 월세 거주.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이 대한민국 자살 위험군의 공통적인 주거 형태라고 합니다. 조사 기관인 공공의창이 밝혔는데 대한민국의 자살 위기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지만 앞에서 말한 1인 가구와 열악한 주거 환경은 전국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죠. 자살 문제가 지역별, 계급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이 더욱 씁쓸하지만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보다 정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